장군의 아들 경성심장을 지키다. 1장 거리의 시작과 작은 꿈. 1930년대 경성 종로통은 추위와 굶주림이 일상이었습니다. 17살 김두한은 넉마를 주워 먹고 사는 고아였지만 누구보다 강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1년 동안 감방 생활을 하다 막 풀려나온 참이었습니다. 1년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고 감방 생활은 더러웠고 팔자에도 없는 여자 노릇을 다 해보고 나올 만큼 치욕적이었습니다. 두한에게는 진영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진영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계속 거지패로 떠들 거야. 두한은 이만큼이나 커서 문전거식할 순 없잖아 라고 답했습니다. 두한은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늘 궁금했습니다. 어렸을 때 자신을 거둬먹였던 설렁탕집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견디고 살아남기만 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두한은 어쩌면 아버지가 만주바닥을 휩쓸고 다닌다는 독립군이 아닐까 희망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극장에 취직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지만 두한은 허드렛 일이라도 하겠다며 변소라도 치우겠다고 나섰습니다. 결국 그는 마치마을이, 즉 간판을 메고 거리를 도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루 품삯 쓴 10전과 극장표 2장. 그는 기꺼이 그 일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두한은 극장표 2장을 빼앗으려는 학생 깡패와 마주쳤습니다. 그 깡패는 경성제대 법학부에 다녀 임마! 판사도 되면 될 수 있는 분이라고! 라며 으스댔지만 두한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2장 종로의 큰형님 그리고 우미관. 두한의 주먹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김기환은 두한에게 말했습니다. 너 내 밑에 있을 생각 없어? 우리 애들이 한 30명 되는데 쓸만한 놈들이 없단 말이야. 종로통의 실세 김기환 형님은 우미관을 중심으로 조선 상인들의 구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일본 상인들이 야시장까지 치고 들어오고 구역소에 내는 세금까지 올라 경비들이 닥달을 해댔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우미관으로 김기환을 찾아온 전라도 망치라는 거구의 주먹이 있었습니다. 망치는 돈 내고 구경해 본 적도 없고 돈 내고 밥 먹어 본 적도 없다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두한은 그에게 정면으로 맞섰고 망치는 두한의 주먹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형님, 내가 몰라갖고. 이 사건으로 두한은 우미관 패거리들에게 확실히 눌도장을 찍었습니다. 두한은 김기환에게 거두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미관 뒷골목에 있는 술집은 두한의 새로운 보금자리이자 그가 지켜야 할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큰언니, 순욱, 영란, 그리고 민자와 화자. 민자는 제 애비 노름 뒷돈내라고 술집 나온 년이었고 화자는 남편의 빚 때문에 술집에 나와 일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동경제국대학 철학과를 나왔지만 현실을 외면하고 무의도식하며 아내에게 쇼펜하우어의 인생론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선사하는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두한은 김기환에게 굳건한 의리를 맹세했습니다. 나 김두한이 이 한 목숨 다 바쳐서 형님 모시겠습니다. 나 김두한이 의리 빼면 시체예요. 3장 정의를 위한 주먹. 두한의 명성은 경성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종로를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 학생 깡패 오치아이가 두한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오치아이는 더 힘센 놈 있으면 날아보라고 도박했고 두한은 분노가 끌어올라 맞붙었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사람들은 두한을 칭송했습니다. 외놈을 쥐업했다니까 오장육부다 다 시원해진다. 두한의 싸움 방식은 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은 대가리로 하는 거야.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하지. 오치아이가 유도를 하니 붙을 것을 예상하고 두한은 슬쩍 틈을 주면서 역습을 날렸던 것입니다. 이후 두한은 신마적 엄동욱에게 불려갔습니다. 엄동욱은 두한에게 술을 관하며 내 부하들의 설욕을 해줬다는데 잘한 일이야 라며 칭찬했습니다. 엄동욱은 두한에게 조선 사람끼리 돕는 것이라며 심지어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YMCA 운동부를 이용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엄동욱은 두한을 조선의 주먹의 희망으로 본 것입니다. 한편 두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진영에게 책 살 돈을 쥐어주면서 이 김두한이는 돈이 필요 없다고 후원장담했지만 정작 자신이 아끼던 민자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자의 애비는 큰딸에 이어 민자마저 150원의 봉천으로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두한은 분노했습니다. 그 애비 자식 쫓아가서 패 죽이고 싶어요. 민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150원이라는 거금이 필요했습니다. 두한은 밤중에 총독부 카노 과장의 집에 침입해 거액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민자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자, 20원이다. 움막 걷어치고 방 얻어 나가 임마. 두한은 이 많은 돈을 여기저기서 꾸어다 맞춘 거야 라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목숨을 건 강도였습니다. 민자는 감격했습니다. 우미관 패거리들은 돈을 모아 두한을 위한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도 여기까진 안 들어오기로 한 것은 두한은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라며 겸손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두한은 이제 단순한 주먹이 아니라 위리와 희생을 아는 형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4장 칼을 꺾은 냉정과 책임. 종로 바닥은 일본 야쿠자 하야시의 세력 확대로 인해 점점 위태로워졌습니다. 하야시는 일본 협객 조직의 거두 도야마 미츠리의 직계, 총독부 정무총감 이마이의 비호를 받는 무서운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하야시는 부하들의 생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충성이 대단했습니다. 김기환은 불안했습니다. 그는 하야시조차 두려워하는 칼잡이 니토류 무사시를 영입합니다. 무사시는 서커스단에서 칼재주를 부리던 자로 칼 쓰는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기환은 부한을 비롯한 부하들에게 무사시를 큰 형님으로 모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사시는 오자마자 안하모인이었습니다. 그는 김기환의 부하들에게 함부로 굴었고 급기야 우미관 술집 여인인 화자를 건드리며 수청을 들라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화자는 남편 있는 몸이에요 라며 저항했습니다. 두한은 이 행패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사시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망치, 이 두한이가 그런다고 화자를 그만 건드리라고. 무사시는 분노하며 두한과 맞섰습니다. 너 죽고 싶어? 두한과 무사시의 대결. 무사시는 칼을 쓰는 기술자였지만 두한은 주먹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칼 쓰는 건 기술이지 싸움이 아니란 말이야. 주먹에 자신이 없으니까 칼을 쓰는 거지. 결국 무사시는 두한의 주먹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동생, 내가 졌네. 무사시의 최후가 일이 되리라 짐작했지. 내 수명 내가 재촉했으니 우미관을 당장 떠나겠네. 김기환은 격분했습니다. 너 왜 내 허락도 없이 무사시를 해치웠냐? 하야시가 무사시를 제일 겁내는데 이제 종로를 누가 지키냐는 것이냐? 두한은 소리쳤습니다. 제기랄, 그런 사람을 언제까지 떠받들라고요? 제가 책임지면 될 거 아니요? 이후 김기환은 일본 형사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종로통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신마적 엄동옥과 조합장들은 두한을 불러 종로의 두목자리를 맡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암울한 시대엔 종로 통일아마 그래도 우리 조선인이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우리 때문인데 이걸 못 지키면 어떡해. 넌 그런 제목감이야. 너만이 할 수 있어. 두한은 갈등했습니다. 전 못합니다. 난 어디까지나 학생이요. 그는 학문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기환의 부탁과 종로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결국 두목 자리를 맡기로 결심했습니다. 형님 나오실 때까지만 제가 맡겠습니다. 김기환은 두한에게 마지막 당부를 냈습니다. 넌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흥분하지 마라. 냉정만이 싸움꾼이 지켜야 할 최후의 덕성이야. 그리고 이젠 내 시대가 온 거야. 라고 말하며 종로의 운명을 두한에게 넘겨주었습니다. 5장 종로의 심장을 지켜라. 두목이 된 김두한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100명 식구를 거느리고 살리니까 기환 형님 생각이 자꾸 나오. 하야시처럼 부하들에게 직장이나 가게를 차려줄 동도 없으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지들 앞에서 용기를 냈습니다. 나 김두한이 어린 나이요. 하지만 동지들이 똘똘 뭉쳐준다면 이 종로 바닥을 지켜낼 자신이 있어. 그는 가진 거라곤 불알 도쪽뿐이지만 배짱도 좋고 힘도 좋소. 라고 외치며 지지를 호소했고 동지들은 김두한 만세! 를 외쳤습니다. 이 시기 두한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닥쳤습니다. 바로 하야시의 오른팔이 된 조선인 주먹 김동회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김동회는 이미 하야시 밑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비겁한 짓은 하지 않겠다며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대결이 시작되려는 찰나에 신마적 엄동욱이 나타나 두한을 제지했습니다. 엄동욱은 비장하게 외쳤습니다. 두한아, 넌 조선의 자존심이야. 지면 안 돼. 엄동욱은 마침내 두한에게 숨겨져 있던 거대한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넌 장군의 아들이다. 너의 아버지는 김자진 장군이시다. 엄동욱은 김자진 장군이 홍성 출신으로 일찍이 교육의 뜻을 두었으나 광복단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고 3.1 만세 사건 이후 만주로 건너가 복로건 정서차 총사령관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경신년에 정산 리싸움에서 외놈군 3,000명을 사살하는 승리를 거두면서도 아군엔 거의 피해가 없었던 것도 너희 아버님의 슬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하루에 감자 3개와 한 줌의 쌀로 연명하면서도 자유롭고자 하는 갈망 때문에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김두한은 자신이 단순한 고아가 아니라 조선 독립을 위해 피를 흘린 영웅의 아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엄동욱은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허나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 우린 싸우고 또 싸워서 자유를 찾아야 한다. 김두한은 비로소 자신의 주먹이 왜 종로의 심장을 지켜야 하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리의 아들에서 나라의 상징적 보루를 지키는 장군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